안녕하세요, 차트킹입니다. 이번에 아침 코너를 개편을 했습니다. 기존의 아침 코너는 급등이 가능한 제 관심 종목 일부를 올려드리는 코너였는데요.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이제는 시황과 일정도 같이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제가 기존에는 주도 섹터에서 가장 센 섹터만 소개를 이렇게 해드렸는데요. 그 밑에 있는 섹터들도 의미 있는 섹터들이 있고, 그리고 이전에 올려드렸던 섹터들도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시장을 총괄하고 정리를 해서 제 영상을 보면 한 번에 시장 돌아가는 흐름을 알 수 있도록 영상을 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주자주 오셔서 제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미 증시가 살짝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지난 금요일날 살짝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다행히도 트럼프가 중국에 관련해서 유화 발언을 해서 살짝 주가가 반등을 해서 끝났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그동안 강력하게 상승을 해서 점점 고점을 높였는데, 최근에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오고 나서 이 옆에서 바로 반등을 못 해주고 버텨주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여기서 위로 올라가주면 좋은데,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 고점에서 꺾이는 흐름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된다면 역사상 신고가에서 하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칫 투매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미국 증시는 리스크가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점을 주의를 하면서 대응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파심에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하락을 한다가 아니고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점을 미리 인지를 하고 계셔야 만약에 진짜로 하락했을 때 빠르게 대처를 할 수가 있겠죠. 사전 인지 못한 채 무방비로 당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미국은 현재 주의를 해야 되는 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주 주식 일정인데요. 하나씩 정리를 해보면, 오늘은 유럽 종양학회와 트럼프 관련해서 북미 대화 관련 이슈가 있었는데요. 종양학회에서 신약 임상 결과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임상 발표를 앞둔 종목들을 주목을 했었어야 됐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5종목을 주목을 했었어야 됐습니다. 자, 하지만 아쉽게도 이 이슈로 이 5종목 움직임이 없었고요. 따라서 이 일정은 지나간 일정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단 한미약품이라고 있는데요. 이 종목 최근에 이 자리에서 급등 흐름이 나왔다가 현재 조정 중인데, 조정이 완만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윗꼬리가 없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 종목은 박스 수렴 이후에 강력한 상승이 나왔고, 그 다음 첫 조정이 나오고 있는 자리인데요. 이 자리에서 지지가 성공을 한다면 상승 N자로 강력하게 상승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한미약품 주봉인데, 이러한 주봉상 오래된 박스권을 이번에 돌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 이후에 다시금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인 만큼 이번 유럽 종양학회 이슈로는 올라가지 못했지만 계속 주목을 해야 되는 종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미약품 잘 봐야 된다, 이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 주말에 트럼프가 북한 김정은과 대화할 수 있다는 뉴스가 나왔었죠. 자, 31일 날 대형 이벤트가 열리는데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이때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참석을 하고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때 북미 대화도 깜짝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기사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남북 경협주가 상승 흐름이 나왔고 종목들이 차트 흐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트럼프와 김정은 관련 뉴스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뉴스가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사람들의 관심이 많다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CNN이 임진각에 있는 카페에 이번 달 말에 전세를 냈다고 했는데요. 자, 이곳에 올라오면 판문점 지역과 철책, 이런 북한 지역이 다 보이기 때문에 좋은 취재 자리를 선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세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외교 당국은 에이펙 기간 중 북미 깜짝 회동 가능성은 낮지만 모든 가능성을 대비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고, 백악관 경호팀은 판문점을 답사하지 않았고 트럼프는 시진핑과 회담에 더 집중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밑밥을 깔았는데요. 아닌 척 하는 거죠. 자, 또 다른 뉴스에서는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 동안에 판문점 특별 견학을 중단시켰고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에이펙을 계기로 판문점에서 북미 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죠. 그리고 최대한 극적 반전을 위해서 최대한 가능성이 없다라는 식으로 현재 부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CNN이
카페를 전세 낸다든지 아니면 통일부가 JSA를 견학을 중단시킨다든지 이런 정황상을 본다면 북미 대화가 깜짝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남북 경협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정말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잠시 뒤에 주목을 해야 되는 관련주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일본 총리가 선출이 되고요. 그 다음 넷플릭스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범수 카카오 의장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일이 있는데요. 자, 이 재료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카카오를 가지신 분들이나 카카오를 매수를 하려고 보고 계신 분들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상승 흐름 이후에 현재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기간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내일 만약에 유제 흐름이 나오면 이 종목 급락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급락을 하면 매도보다는 오히려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선고가 1심밖에 되지 않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총수를 큰 형량을 준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주가가 저점으로 내려와서 이러한 바닥 구간으로 내려온다면 정말 싸게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단 바로 내려왔을 때 바로 이렇게 급반등하는 건 아니고요. 천천히 이렇게 내려왔다가 결국은 크게 돌아서 다시금 상승하는 형태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만약에 내일 유죄로 1심이 형량이 발표된다면, 그래서 이렇게 저점으로 내려온다면 낙폭을 잘 보시고요. 깊숙하게 크게 들어오게 된다면 그때 분할로 한번 저점 매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요일에는 삼성전자에서 확장 현실 헤드셋 프로젝트 무한이 출시가 되는데요. 이 재료는 제가 과거에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죠. 자, 드디어 출시가 되는데 관련주들 흐름들을 보니까 이미 시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렇게 하락 중에 있는데, 만약에 주가가 이러한 자리에서 재료를 눈앞에 두고 있다면 공략을 해볼 수 있지만, 이미 시세가 어느 정도 나온 상태에서 하락 중에 이 재료가 나온다면 이 재료를 핑계로 살짝 반등을 시켰다가 하락을 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재료가 나왔을 때 그 재료와 차트의 위치를 비교를 해가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시장에 크게 반향을 일으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AR 관련주에서 그동안 잘 보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이 라운텍과 K3i, 그 다음에 사피엔 반도체였는데요. 이러한 종목들 제가 바닥권에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미 시세가 어느 정도 나온 상태이죠. 자, 라운텍 차트인데 이미 시세가 어느 정도 나온 상태에서 추세가 꺾이는 자리에서 내일 재료가 나옵니다. 이런 경우는 반짝 상승했다가 다시금 하락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수요일날 만약에 이 재료로 라운텍이라든지 사피엔 반도체 이런 종목들 만약에 상승을 한다면 상승 시에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목요일에는 중국 5개년 계획이 발표가 되고요. 인텔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 이 회의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앞으로 5년 동안 중국이 집중적으로 육성시킬 그런 산업이 어떤 산업인가라는 부분을 체크를 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시진핑 주석의 사연임 여부가 가늠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예상으로는 이렇게 5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육성을 하겠다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산업이 미래의 먹거리 사업이 되는 거죠.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별한 새로운 사업 같은 거 없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다 중요하다고 봤던 그런 산업들 앞으로 집중적으로 육성을 시키겠다라고 발표를 할 것 같은데요. 이때 이러한 섹터들 움직임이 나오는지 여부 체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고리 원전 2호기 계속 운전을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연장을 하게 된다면 원전주들 움직임 나올 수 있으니 이때는 원전주 상승 여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요. 자, 금요일에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되고 이때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 여부에 따라서 앞으로 금리를 높일지 낮출지를 결정을 하게 되겠죠. 이번 달 29, 30일 날 이 소비자 물가지수를 바탕으로 금리를 어떻게 할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소비자 물가지수가 괜찮게 나온다면 금리 인하 가능성에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때 소비자 물가지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금요일에 네이버와 두나무 합병 관련 재공시가 예정되어 있는 날입니다. 자, 네이버는 두나무와 합병 이슈가 나오고 나서 이렇게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났다가 현재 조정 중에 있는데요.
금요일에 합병이 확정이 된다면 이 종목 그 재료를 타고 급등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합병이 보류되거나 취소가 되면 급락을 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제 관점은 합병이 만약 취소가 되거나 보류가 된다 하더라도 이 종목은 합병 이슈로 크게 오르지 않았고 지금은 상승폭을 거의 다 반납을 했죠. 저는 악재로 이 종목이 살짝 개파락을 한다 하더라도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큰 추세에서 봤을 때 이 종목 하락 이후에 오랫동안 횡보를 거치고 나서 이 구간에서 추세를 전환시키기 위해서 강력한 힘이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종목은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일정을 앞두고 이 종목 저점에서 내려온다면 분할로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종목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 일요일에는 한미 무역협상 타결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날짜가 나온 건 아닌데요. 왜 일요일로 얘기를 했냐면 스콧 베센트가 10월 15일 날 다음 10일 내에 결과를 기대한다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10월 15일부터 10일째가 되는 날이 10월 25일부터 26일 정도이죠. 자, 우리나라 측에서도 일부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남아 있으나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타결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언급을 한 만큼 타결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대응을 해볼 수 있겠고요. 자, 타결을 본다면 조선주와 자동차 관련주들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일정으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한미 무역 협상이 종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자동차와 조선주 잘 봐야 되고요. 그리고 에이펙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미 대화가 진행이 되면 남북 경협주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 그 다음 네이버 두나무 합병이 금요일날 공시가 예정되어 있어서 만약에 합병이 된다면 네이버 상승할 수 있다. 이 부분. 마지막으로 미국 CPI가 발표되는데 이때 물가가 양호하게 나온다면 금리 하락 가능성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거나 그 반대의 결과가 나올 경우에 주가가 빠질 수 있다는 부분. 이 네 가지 큰 틀을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현재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가 로봇주와 바로 반도체 섹터이죠. 이 두 축을 기준으로 관세 협상을 앞두고 자동차 및 조선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에이펙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 경협주들이 계속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 2차전지 관련주들은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번 주는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기보다는 조정을 기다려야 되고요. 원자력주는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 등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 종목이 있긴 하나 전체적으로 섹터가 정돈된 흐름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면 원자력은 살짝 후순위로 밀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및 다음 주까지 주목을 해야 되는 섹터는 로봇주, 반도체, 남북 경협, 그 다음에 조선 자동차 이 4개의 섹터와 그 다음 증권주를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A 플러스 등급을 받았는데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초 3,800선 돌파 소식에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증권주는 현재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온 다음에 조정이 나오고 다시금 이렇게 상승을 하려고 하는 그런 종목들이 많은데요. 이 위치가 거의 역사상 신고가 자리를 돌파를 하려고 하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신고가를 돌파할 경우에 강력한 추가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생기고 저항이 없기 때문에 위로 더 강력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의미 있는 장대 양봉들을 정리를 해놓는데 오늘 나온 증권주들이 이렇게 의미 있는 장대 양봉에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증권주 대장인 미래에셋증권, 그 다음에 부대장인 한국금융지주는 주목을 해봐야 되는 종목인데요. 자, 미래에셋증권은 현재 이렇게 의미 있는 고점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왔고 수급도 견조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는 거의 역사상 신고가를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찰나에 와 있고 그 자리는 근 30년 이상의 박스권 자리이기 때문에 강력한 돌파 흐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금융지주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종목도 역사상 신고가를 오늘 이렇게 강력하게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말 그대로 순수하게 신고가 종목으로 앞에 저항이 하나도 없죠. 따라서 조정 이후에 바로 강력한 상승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자, 증권주에서 미래에셋증권, 한국금융지주 그리고 키움증권까지 잘 보시고요. 자, 유진로봇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저녁 영상에서 올려드린 로봇주 섹터에서 올려드린 종목이니까 유진 로봇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지금 주목을 해야 되는 섹터는 로봇, 반도체, 남북 경협, 증권, 조선 및 자동차 관련주로 볼 수 있겠고요. 여기 적힌 종목들이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들이니까요.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잘 관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이어서 좀 길게 녹화가 된 것 같고요. 설명도 약간 두서없이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자, 다음은 좀 더 핵심만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이렇게 전체적으로 시황과 일정의 흐름을 체크해드리고 제 관심 종목들을 포괄적으로 보여드리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기존처럼 바로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 3종목에서 4종목만 추려서 소개를 해드리는 것이 좋은지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채널에서는 투자에 필요한 핵심 정보들을 이렇게 뉴스방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자료들도 이렇게 뉴스방에 같이 올라가고 있고, 이 뉴스방에서 시장에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종목에 관련된 이야기, 그 다음 최신 속보 뉴스 같은 것도 같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현재 1000명 가까이 같이 하고 있는 제 채널의 뉴스방, 아직 입장 안 하신 분들은 채널 상단에 텔레그램 주소를 누르시고 바로 입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 하겠습니다.